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문입니다. 자, 오늘은 신라 말의 어떤 봉기들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한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원종과 애노의 난입니다. 자, 먼저 왕의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 왕의 이름에서 보이는 한자는 어려운 건 아니죠. 참진자에 이제 성스러울 성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진성왕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성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 웬만하면 다 알 거라고 보는데요. 신라 말의 왕으로서 알려져 있고 보통 진성 여왕으로 부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진성왕 3년에서 여기까지 읽어주면 될 것이고요. 자, 한자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국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주자가 있으니까 국내의 여러 주들이다 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뒤에 군자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의 여러 주군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수출하다 할 때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낸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칠 공에 그 다음에 조세 부자.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공부는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자, 국내의 여러 주군들이 불수 보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을요? 공부를.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조세를 보내지 않았다. 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밑에 한자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부할 때 부자가 될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창고 고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의 창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네, 정부라는 의미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의 창고 아니면 나라의 창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빌허자가 있고 말을 갈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어 있고 말랐다라고 이제 한자가 나와 있는 건데 결국은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면 창고가 비었다. 네, 그 정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한자를 보면 국용인데요. 자, 한자만 놓고 본다면 나라 국자에 이용할 용자인데요. 이 국용이라고 하는 것은 네, 나라에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해서 국가 재정을 의미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네, 그래서 국용, 국가 재정이 그 다음에 역시 궁자가 궁핍할 궁자에 요것이 이제 핍자인데 역시 궁핍할 핍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단어로서 궁핍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가 궁핍이라는 용어는 알지만 한자 자체는 약간 낯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갈자도 뭐 알고는 있지만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요거 외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한자는 없죠. 자, 그렇다면 나라의 창고가 말라서 국용, 즉 국가 재정이 궁핍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네, 형광색을 지우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왕 3년이고요. 국내 여러 제주군이 네, 불수 보내지 않았습니다. 국가에 내야 될 공부를. 그랬더니 정부의 창고가요. 허갈 비었고요. 나라의 재정이 국용이 궁핍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한자가 이어서 있느냐 하면 먼저 여기에서 이제 왕자가 보입니다. 그죠? 자, 왕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자가 뭐 일어나다 이렇게 되는데 뒤에서 이제 사신이라고 하는 사자가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사신을 일으킨다 약간 애매하죠. 뒤에 있는 글자를 먼저 보시죠. 요거는 역시 오늘날에도 쓰고 있습니다. 뭐 감독하다에 독촉할 촉자가 있어서요. 감독하에 독촉한다기보다는 이 자체가 독촉이죠. 자, 그래서 이제 독촉을 그대로 보신다면 왕이 독촉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신은 국가 대 국가의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신을 일으켰다 이것보다는 하게 했다라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위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뭔가 각 주군에서 그렇죠. 세금, 공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창고가 비었고 따라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다라고 얘기를 봤단 말이에요. 따라서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독촉
하게끔 했다라고 발사라고 해석을 해두면 될 겁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한자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할 때 유자가 될 겁니다. 말미암을 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자는 어조사나 상화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재, 여기에서는 이제 있는 바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요, 도적이네요. 그죠? 훔칠 도자에 적적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날 그대로 쓰고 있죠? 일으킬 봉자에 그 다음에 봉기. 그래서 이것도 그냥 봉기라고 읽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네, 굉장히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자, 왕이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자, 독촉했다. 자, 그랬더니 유시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도적들이 봉기하는 바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약간 자연스럽게 해석을 한다면 지워보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독촉을 했고요. 자, 그랬더니 유시, 그로 인해서요 있었다. 뭐가 있다? 도적이 봉기함이 있었다. 따라서 도적들이 봉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저는 계속 어려운 한자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도적, 그 다음에 봉기, 요런 한자들 한번 봐두시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이거는 어조사 어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조사 시로 보면 되겠는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이 나오네요. 자, 원종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역시 사람 이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원종과 애노, 그 다음에 등등 할 때 등이 있으니까 원종과 애노 등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으킬 거라고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이 사벌주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명이기 때문에 역시 해석을 할 바는 아니죠. 따라서 사벌주라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 이 사벌주는 오늘날에 어디가 되느냐 하면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일단 이제 사벌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통식의 이제 도시 이름이 되는데요. 나중에 경덕왕을 거치면서 중국식의 네, 이름으로 싹 다 바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상주라고 불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벌주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약간 뭐라고 할까 역사적 사실에서 보게 되는 지명이 궁예가 이쪽 출신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벌주라는 것도 상주라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모반할 반자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러면 해석은 간단하겠네요. 한번 지우면서 해석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원종을 지우고요. 원종 그리고 애노 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벌주에서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이상 없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서 어시 이런 것들은 어조사기 때문에요.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문장을 네, 해석을 할 때 사용을 하면 끝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도적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네, 원종과 애노임을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 사료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제일 앞에 왕자가 나오고 있고요. 자,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신라 골품제에서 관등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나나 아니면 네,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17관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나로 읽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이거는 남아라고 읽으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하고 영기가 나오는데요. 이것 자체도요, 역시 기자가 어찌 기자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찌 기자라기보다는 기이할 기자죠. 이거는 기이할 기자로 보기도 하고, 몇 가지 뜻이 있긴 하지만, 역시 여기에서는 뜻의 의미는 없고요. 남아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사람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를 왕이 남아 영기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라고 끊으면 되겠네요. 자,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남아 영기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잡을 붙자.
잡을 착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잡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포착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색깔 한번 지어보면서 말을 만들어 볼까요? 자,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누구에게? 17관등 중에 하나인 남한데요. 11관등입니다. 남아 영기에게 잡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뒤에 어떤 글이 나오느냐 하면 영기가, 남아 영기죠. 보았습니다. 볼망자죠. 그 다음에 이제 적적자고, 요거는 저하고 지금까지 하면서 아마 처음 보는 사료일 겁니다. 자, 이제 이 처음 보는 사료가 무슨 글자냐면 루자입니다. 보루할 때 루자예요. 네, 뭔가 한자가 복잡해 보이지만 잘 보시면 밭전자 세 개에 흑도자가 붙어 있죠. 자, 그렇다면 영기가 일단 왕의 명을 받았으니까 적을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뭔가 간이 약한가 봐요. 요즘 말로 속된 말로 좀 쫄은 것 같은데요. 자, 적의 보루를 지켜봤다. 자, 한번 또 지으면서 보겠습니다. 영기가 적의 보루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쫄보인 연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외자가 나옵니다. 이 외자는 이제 두려워하다, 뭐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게 되는데요. 아니면 놀라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옛날 쓰던 용어이기도 하고 요즘도 쓰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제 경외스럽다 라고 할 때도 이 외자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두려워함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불능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나아갈 진짜입니다. 자, 오늘 한자가 대체적으로 쉽죠? 자, 그렇다면 뭔가 연기가 적의 보루를 보고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랬더니 촌주가 나옵니다. 이건 뭐 촌주, 촌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자인데 돌 우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을 연자죠. 그래서 우련 뭔가 해석을 하자니 그렇고요. 앞에 촌주가 있는 걸로 봐서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한다? 촌주 우련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전이라 힘을 다해서 싸웠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어조사로 요거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이 한자는요. 자, 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영기에게 뭐 하라고요? 잡으라고요. 그죠? 그랬더니 영기가 어떻게 합니까? 적의 보루를 살펴보고서는 두려워 죽겠어요. 그래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답했는지 촌주우련이 나옵니다. 촌주우련이 어떻게 했다? 힘을 다해서 싸웠으나 그 우련은 죽고 말았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도 어려운 게 없죠. 원종과 애노가 난을 일으켰고 여기에 대해서 왕이 뭔가 진압을 하라고 남아 영기를 보냈으나 이 사람은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촌의 주인이었던 우련이라는 사람이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죽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자가 어떤 것인가요? 자, 계속 보신다면 자, 왕자가 또 보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자, 내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왕이 뭔가 내린다고 하면 칙서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위로하다라는 의미의 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도금이 이렇게 위로할 레라고 도금을 하거나 아니면 칙서의 칙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보통 쌤들이 지금까지 이걸 읽어보면 칙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걸 한번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칙서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칙서라고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칙서를 내렸는데, 자, 어떤 내용을 내렸느냐 하면, 벨 참자죠. 그리고 연기입니다. 그럼 아까 연기는 그렇죠. 남아 연기였었죠. 자, 그렇다면 왕이 칙을 내렸습니다. 하칙이었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쫄보였던 연기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라? 죽여라. 베어버려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촌주의 이름이 우련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우련이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우련의
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이 나오고 나서 10여 세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뭐 여분할 때 여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해세자죠. 1세, 2세 이렇게 쓸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 10여 세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그 아들이 그렇죠. 10여 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게 사자가 있다라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촌주, 그래서 촌주를 있게 했다 할 위자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겁니다. 역시 조금 간단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예 첫 번째 줄부터 다시 한번 더 보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남아 영기에게 명을 내려서 그 도적들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영기라는 사람은 도적의 보루를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왜 두려워서 불능진 나아가지 못했고요. 그랬더니 촌주 우련히 역전 힘을 다해서 싸웠으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칙서를 내렸습니다. 어떻게 칙서를 내렸느냐 하면 영기를 참 죽여버려라. 목베어서 죽여라 이렇게 명을 내렸고요. 그리고 우련의 아들이 있는데 어떤 아들입니까? 나이가 연 한 10여 세 정도. 그러면 말을 매끄럽게 하면 나이 10여 세인 우련의 아들에게 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을사자 있게 했습니다. 이 한자도 한번 봐둘만 하죠. 이을사자입니다. 무엇을 있게 했다? 촌주를 있게 했다라고 하면은 해석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라 말의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9세기 말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889년에 신라가 무너져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뭔가 세금도 잘 거두어지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일반민들이 난을 일으키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렇죠. 경상북도 사벌주, 오늘날의 상주라고 알려져 있는 곳에서 일으킨 원종과 에노의 난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원종과 에노의 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배계층 아니면 관료들이 이러한 난들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 말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봐주면 됩니다. 889년이고 그 다음에 918년이면은 곧 고려가 일어설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라 말의 상황은 난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지배계층으로서 호족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 한자 사료를 본다면 좀 더 생동감 있게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사료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리라고 보고요. 워낙에 이 사료도 유명한 사료입니다. 다만 이제 이 원종과 에노의 난 자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말이 지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사료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간다면 이 원종과 에노의 난이 889년에 일어나서 그만큼 신라 말에 여러 가지 난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수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세상의 모든 역사 김종건이었습니다.